오늘은 청소년 육성제도론 제4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청소년 행정의 조직과 전달 체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정의 조직과 전달 체계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와 변화 과정, 청소년 행정 중앙 조직의 행정 체계, 세 번째 효과적인 청소년 전달 체계, 네 번째 지방 조직과 전달 체계, 다섯 번째 정부 산하 주요 청소년 기관에 대해서 학습하는 걸로 이번 장은 청소년 행정의 조직과 전달 체계의 내용입니다. 이번 장에서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청소년 정책을 이해하고 청소년 전달 체계가 행정 제도를 통하여 정책이 전달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자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인 정책의 전달 체계를 숙지하고자 함입니다.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행정제도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제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장에서 학습의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변천 과정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변천 과정은 중앙정부, 청소년 정책 전담 부처 및 주요 관계 법령 제정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입장에서 법의 제정과 금액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겠죠. 청소년 정책의 변천 과정은 일반적으로 표 4-1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교재 7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크게 청소년 정책 변천을 교재에서는 7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의 내용으로 실제 특성은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했고 명칭은 부처별 관련 업무 추진으로 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주무부처고 관계 법령이었습니다. 2단계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는 부처 차원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라서 1단계, 2단계 다르다라는 거죠. 1단계는 부처별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면 2단계 와서는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고 주무부처는 내무부, 무임소 장관실에서 했습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 정부 차원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부처 차원의 조정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조정이 3단계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주무부처는 국무총리실, 문교부가 해당하고 이제 법령이 생겼는데 주요 관계 법령은 청소년 육성법 제정입니다. 4단계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정부 차원의 조정과 부처 차원의 총괄 집행이 있었는데 부처명은 청소년 육성위원회입니다. 주무부처 기구는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그리고 청소년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무부처들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을 보면 가장 먼저 제정된 게 청소년 육성법이고, 그 다음에 기본법, 보호법, 성보호법,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읽히죠, 그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단계 2005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소년 조직 통합, 단일 청소년 전담 조직 출범이 있었는데, 여기는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며 주무부처는 국무총리실이었습니다. 이제 2008년 3월달부터 2010년 2월달에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무부처로 그런 업무를 수행했고요. 7단계 2010년 3월부터 여성가족부 개편과 이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해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1단계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 이 기간은 특별히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는 행정기구가 없었습니다. 전담하는 기구도 없었던 시기가 1단계 내용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시기 청소년 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니까 1964년 9월까지가 명실공히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나 기구가 없이 운영되었던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요. 2단계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 약 13년간 시기는 내무부 및 무임소 장관실에서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는데요. 주요 업무는 문제 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위주의 정책입니다. 이 시기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부처 차원의 조정과 규제, 보호 위주의 청소년 정책으로 요약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간 것은 일단 내무부 무임소 장관실에서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입장에서 진일보한 변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3단계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 약 11년간 지속됐는데요. 이 시기에 이르러서 정부 차원의 청소년 관계 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청소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청소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1984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청소년 정책이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되었습니다.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이때 수립되었는데요. 3단계의 막바지인 1987년 11월 27일 청소년 정책 발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 공포된 겁니다. 즉 청소년 발전의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최초의 법률적 내용은 청소년 육성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987년 11월 28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988년 7월 1일 동법이 시행되었고요.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요보호 청소년과 청소년 이탈 및 비행 청소년, 규제와 보호 등 청소년의 궁극적 개발보다는 이들의 부정과 비행의 대상으로 삼아 선도, 보호하려고 하는 관점이 우세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3단계는 정부 차원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시기, 또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청소년 육성법이 만들어지는 내용이긴 했으나 요 보호 중심, 청소년 이탈 및 비행 예방, 규제와 보호 중심의 정책이 3단계의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단계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청소년 육성법의 시행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구축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육성법의 시행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거쳐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이르지 못하는 한계 또한 동시에 갖게 된 점에서 비판을 받고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 관련 전담 조직이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고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 육성위회가 설치되었으며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곧 청소년 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청소년 현장이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 현장은 청소년 육성법 이후에 생긴 거죠. 그죠? 청소년 현장의 제정은 1990년 5월 15일로 나옵니다. 1990년 12월 체육부에서 다시 체육청소년부로 부처명이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청소년 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 청소년 개범계획이 수립 1991년 6월 27일 날 수립되었고 제1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 1993년 6월입니다. 청소년 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 기본법이 1991년 12월에 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하면서 청소년 정책조정실은 청소년 정책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날 새로운 청소년 현장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정책 전담기구의 조정도 함께 단행되었는데요. 문화체육부 청소년 정책실 산하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1998년 2월 청소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 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즉 3단계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서 여보호 중심과 청소년 이탈, 비행 예방, 규제 중심의 보호 중심이었다면 4단계에 와서 청소년 육성법이 실질적으로 제정된 게 시행되고 또한 주무부처가 체육부 내 청소년국에서 또한 청소년 부처명도 바뀌게 되고요. 또한 청소년 현장도 제정하게 되고 청소년 기본 계획을 1차, 2차로 만들어지며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다시 제정되고 청소년 육성 전담 기구인 문화관광부 보호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게 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4단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는 청소년에 관한 주요 관계법령의 제정과 시행이 이루어졌고 중앙부처 차원의 청소년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궁극적인 관점과 개발이라고는 참여와 권리 존중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발은 참여와 권리 존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건데요.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한 게 4단계입니다. 5단계 2005년 4월 청소년 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 전담 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 조직은 체계적, 종합적 정책 수행의 혼란과 함께 새로운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었고, 나아가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 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에도 어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 균형,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 균형은 육성과 보호입니다. 청소년 균형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장 발표하였고,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 청소년 복지 기반이 조성되었고, 청소년 참여와 인권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청소년 정책 전담 분처의 통합, 일원화 등 행정체계 정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자체가 이제 계속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가족부로 이렇게 이관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교재에 나오는 6단계, 7단계도 있습니다. 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통합 추진되면서 청소년 정책이 보건복지부로 편입된 이후 2010년 2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 시작했으며, 하지만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 통합 추진은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게 되어 다시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7단계 2010년 1월 18일부터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의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여성정책의 조정과 총합, 여성의 권익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이 일청 강화된 건데요. 그러면서 청소년 정책이 여성, 가족정책과 연계, 발전 전략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의 강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위축되어 그 외연이 축소되어져 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5년 5월 동법 법률에 시행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는 모든 청소년으로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모든 청소년으로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참사 등의 안전사고 등에 인해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게 된 게 7단계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행정의 중앙조직의 행정체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좋은 부처라고 했죠. 그죠? 여성가족부의 행정조직체계는 그림 4-1과 같습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체계는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와 청소년 관련된 부처가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체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과
청소년 가족실로 두 개로 나눠지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담당 행정체계는 청소년 정책관 아래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활동진흥과, 청소년 활동 안전과, 청소년 자립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보호환경과로 6개로 나눠지고 권역 정진국 안에 아동 청소년 보호과도 있습니다. 크게 청소년 가족 정책실 안에 청소년 정책관이 있고 또한 권익정직국 안에 그러니까 청소년 가족 정책실과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여기 말고 권익정진국이라고 별도가 있는데 여기 아동 청소년 성보호과가 있다라는 것으로서 과는 이렇게 7개의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직무 내용입니다. 실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나오는 청소년 정책과에 대한 내용들은 교재에서 나오는데요. 청소년 정책과에서 하는 일, 청소년 활동진흥과에서 하는 일, 청소년 활동안전과, 청소년 자립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그리고 청소년 보호환경과, 아동 청소년 보호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권익정진국 안에 아동 청소년 보호과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청소년 관련 정책관 안에 6개가 나오고 권익정진국 안에 아동 청소년 보호과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행정 조직상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의 협의, 조정 총괄, 청소년 정책 관련 법령 관리 운영, 청소년 정책 관계 기관 협의 운영, 소위 정책이라니까 총괄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정책 전담 기구 공무원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청소년 정책과니까 그죠? 청소년 정책 평가 및 지원, 청소년 관련된 행사나 포상,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 연구 제도, 청소년 관련 통계 유지 및 백서 발간, 청소년 관련된 산하기관, 법인 관리 총괄, 청소년 활동진흥원의 지도 점검, 지도 감독,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 청소년 지도자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지도자와 관련된 것은 청소년 정책과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 정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특별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 구성 운영 지원,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고, 청소년 우대 정책 수립 및 교육 홍보, 청소년적 발급, 청소년 발급 아시죠, 그죠? 만 24세까지 청소년적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 만 19세가 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효성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청소년증이 주민번호가 다 열거된 내용으로 발급가 되죠.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주관하지 않는 사항들은 청소년 정책과에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업무가 어떤 과에서 어떤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시간 되면 다시 언급하겠으나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업무의 내용들은 정책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과의 내용들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한 업무 추진이나 기능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를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네 가지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실은 네 가지뿐만 아니라 5가지로 나오는 거죠.
먼저 통합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의 단초로서의 기존 논의. 두 번째, 제4차 청소년 정책 수정 보완 기본 계획에서 나타난 전달 체계의 구상. 세 번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와 관련한 청소년 관계법 정비. 그리고 네 번째, 효과적인 독일의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의 방안 모색. 다섯 번째,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의 방안 모색으로 나옵니다. 먼저 통합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단초로서의 기존 논의부터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의 논의는 국가 청소년위원회 설치 이전에 청소년 정책의 주 대상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 정책과 청소년 보호 정책이 하나는 문화관광부, 또 하나는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분리되어 서로 정책의 전달 통로가 이질감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청소년위원회로 통합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출범했지만 명확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별도의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해 오다가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이관으로 아동청소년 통합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새롭고 효과적인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서 통합된 아동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당시 그 대안으로 청소년 정책 분야를 활동 정책 분야와 복지 보호 정책 분야로 양분하고 각각의 집중센터를 세움으로써 그동안의 연령 구분의 모호성과 정책 수혜의 이중성 등과 같은 여러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2009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수정 보완 자료에 의하면 법률 및 조례 간 역할체계의 일원화 추구의 원칙, 그리고 지역 전달 체계의 공공성 강화, 분야별 전담 서비스 기관의 현행을 유지하되 수행 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게 된 건데요. 즉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정책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 가운데 법률 및 조례 간 역할 체계 일원화 추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법에서 전달 체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 법률, 복지지원법, 활동지원법에서 각 분야별로 전달 체계의 세부 역할을 명시하며 조례에는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별 전달 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으로 전달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의 운영 형태를 직영 또는 법인화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세 번째, 분야별 전담 서비스 기관은 현행을 유지하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전달 체계의 정비 대상은 지역 단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되며, 분야별 전담 기관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기존 인프라의 고유 업무 및 현장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존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법률로 2008년 12월 10일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그해 12월 31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정되지 못하여 폐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아동 분야와 청소년 분야의 통합에 단초를 제공하여 정부 청소년 정책 수립 기관의 체계 모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중앙과 시도, 시군구 행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 정책의 전달 체계를 구상한 것입니다. 기존의 아동 정책 전달 체계는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되어 정책하기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 전반의 능동적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며, 전달 체계는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연결고리를 새로이 구축하여 양 정책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동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공공성과 중심축의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가 중앙 및 시도 그리고 시군구 행정체계로 통합정책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함으로써 기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역사를 개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역량과 자립이란 용어로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면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한 틀에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능적으로는 활동과 복지, 보호로서 세분한 점이 종전의 아동정책에서 복지정책, 청소년정책은 육성정책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동안 대상 같지만 업무의 특성상 이원화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업무에 집중하를 위해 아동 청소년 활동 분야와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를 양분하여 각각 허브기관을 구성하는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성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되어지는데요. 청소년 활동 정책, 복지 및 보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앙과 시도,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원화를 추구하였고,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체계를 살펴보면 중앙 단위에는 가칭 아동 청소년 활동 진흥을 두고 시도에는 가칭 아동 청소년 활동 종합센터를 두게 하였으며, 일선 행정기관인 시군구는 가칭 아동 활동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 복지 및 보호정책 전달체계는 중앙 단위에서 가칭 아동 청소년 복지진흥원을 개칭하여 두도록 하고, 시도에는 가칭 아동 청소년 복지 진흥센터를 두게 하고, 시군구에는 아동활동 전달체계와 같이 가칭 아동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통합 구축하여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교재 나오는 86페이지 그림 4-2 종전의 정부에서 아동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의 모형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중앙, 시도, 시군구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나 한계점은 시군구의 가칭 아동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는 밑으로 오면 실은 일선의 현장의 활동 정책이 아울러서 현실을 모르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즉, 활동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위적으로 복지 및 상담 업무에 부차적인 업무로 이해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인데요. 비록 이러한 아동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가 정부 안의 논의에 대해서 아동계, 청소년계가 서로 이해관계에 달라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앞으로 논의될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 방향을 중앙과 지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허브 역할을 하는 청소년 팀을 서비스 중심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모화하고 지역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다양화하여 지역 중심의 서비스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종전의 정부가 주장하는 이상적 원칙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그 중심축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며 허브 역할의 경우 공적 조직이 효과적인지 또는 민간 기관이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공적인 부분에서 그 중심적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정책 담당 공무원이 평균 0.5명인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팀이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발전하였고 이 팀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해서 그림 4-3을 보면 아동 청소년 서비스 통합 전달 체계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전달 체계로 아동 청소년 정책의 공식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로 공존하는 형태로 띄고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공식 전달 체계의 근간으로 하여 살펴보면 중앙에 이때 시대의 보건복지가족부였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실, 시도는 가칭 아동청소년팀, 시군구는 가칭 아동청소년팀 단위로, 그러니까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집행체계로서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직제를 아동 청소년 담당 공무원 직제로 전환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적 서비스가 전달되는 모형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 조직이 갖추고 있는 장점이 민간기관에 비해 지역사회와 그 주민들에 대한 포괄적이기도 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민간기관과 공유하게 되면 사례 발굴을 위해서 할애하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사회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이용자의 사항과 욕구에 따라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여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공적 전달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것과 두 번째, 민간 전달 체계로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아동 청소년 5개년 기본 계획에서 이원화된 아동 청소년 복지진흥원, 아동 청소년 활동진흥원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중앙에 가칭 아동 청소년 진흥공단을 두며 이곳에서 현재 한국 청소년 진흥센터, 한국 청소년 상담원, 한국 청소년 수련을 배치시켰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교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내에 고유 기능 외에 청소년 육성 기금 관리 운영은 물론 각종 수익 사업도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이때 민간 행정 전달 체계로서의 공적 전달 체계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중앙 단위와 시군구 단위의 정책 계획 수립 및 집행 시에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도 단위에서는 아동 청소년 팀 중심으로 행정 체계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시군구 서비스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군구 단위의 구체적인 정책 전달 체계의 모형으로 시군구 아동 청소년 팀에서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아동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를 허브 축으로 하여 각종 민간의 전달 체계, 아동 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동과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의 통합은 단순히 물리적인 합치의 의미가 아니고 유사 기능의 기관들끼리 통합과 전문 분야의 특성 차이가 있는 기관은 통합이 아니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 청소년 팀에서 1차적 청소년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아동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허브축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 기능을 중심으로 협력과 공조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지역 중심, 즉 시군구의 아동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의 처리 문제와 공적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계속 고민스러운 내용입니다. 즉 시도나 시군구 행정체계의 중심축은 아동 청소년 팀에서 청소년 업무를 복지 및 상담 업무만 수행하는 때는 모르겠으나 지금 청소년 활동의 수요자인 청소년의 행정 수요가 다양하게 분출될 때에는 현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조직 연계가 미흡한 현 실태에서 엄청난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기의 청소년 정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또한 한계가 될 텐데요. 시군구 단위의 아동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위적으로 복지 및 상담 업무의 부차적인 업무로 이해한 경우에는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게 통합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가 필요하긴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4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나타난 전달 체계 구성인데요. 청소년 업무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관 부처가 달라져 여러 번에 이관되면서 형식적 행정체계의 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청소년 관련 법률 정비 및 명확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를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적 전달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간 주도의 정책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과 민간 주도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고리의 역할이 갖추지 못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 전달 체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나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에게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군구 단위에서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제4차 청소년 기본계획의 전달 체계안도 기존의 논의에서 주장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청소년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는데요. 즉 시군구 단위에서의 청소년 정책을 실제 구현하여 조직의 구조를 명료하게 보여주려고 한 점에서는 인정되지만 기존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원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제4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청소년 전담 공무원에 대한 논의조차 없어서 앞서 제기한 종전의 정부안과 한국
아동단체 협의안보다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전달체계의 허브촉으로 종전, 정부안과 아동만 빼면 별다를 바 없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와 관련한 청소년 관계법 정비입니다. 앞서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전부 개정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혼선을 지향하고 하위법인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이 나오겠죠, 그죠? 기본되는 청소년 관련된 기본이라고 기본법, 그럼 개별법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하위법이라 볼 수 있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활동 전달 체계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의 청소년 상담 복지 정책 전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지원, 복지의 정지 및 청소년 보호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청소년 활동 지원법에서는 제5조의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내용과 제6조 청소년 활동 진흥원 설치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청소년 복지법에서는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 운영, 제22조의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라고 하는 조항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청소년 정책을 전달 체계를 필요로 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흥법에서 이야기한 청소년 육성 전담 기구에서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 그리고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등이라고 하는 7조의 내용이고, 청소년복지법에서는 말씀드렸던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조항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 4-2와 같이 청소년 활동의 전달 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복지, 보호에 대한 정책 전달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의거해서 한국청소년상담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복지진흥법 제22조 신설하면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옛날 내용이다라고, 그죠? 현재 법령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입니다.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고 법제상 합당하도록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 기관 설치 규정인 청소년기본법 제46조와 시군구의 청소년 지원 기관 설치 규정인 제46조 2에 근거하여 설치된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도 그 기능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었던 것과 모순이 되어서 일반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한 것을 매우 다양스러운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법률 정비로 인해서 청소년 정책이 중앙 단위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서 청소년 활동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상담복지 정책으로 양분화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시대적 요청입니다. 활동이냐 상담이냐 라는 내용인 거죠. 하지만 중앙 단위에서나 시도 단위에서 청소년 활동 분야와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로 양분된 전달 체계로 인정하여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 정책
전달 체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현장은 다 한 사람이 다 한다라는 입장에서 밑에 직원들은 다 담당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4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안에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논의를 했던 문제는 기존의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확장하여 복지 및 상담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 활동을 부서적으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점을 밝혀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양 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 중재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기관의 설치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따라서 그 중요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민간 전달 체계와 행정 체계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사례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4장 효과적인 독일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모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에 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서 독일 행정 체계와 민간 및 공공 전달 체계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청소년 행정 체계에 대한 관련 법률은 청소년 지원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 아래에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후에 1991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에 발생한 아동 청소년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 구성, 연방청소년 자문위원회, 아동청소년 보고서를 주요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하고 상세한 것은 각 주의 시행령에서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독일 청소년 행정체계와 민간 분야 및 공공 분야의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는 94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4-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청소년 업무 행정체계와 민간 분야의 공공 분야의 체계가 잘 되어져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둘째 지방주정부의 청소년 정책 체계 또한 체계적이다라는 것. 셋째, 독일의 민간 공공 전달 체계는 우리와 다르게 독일 연방과 주정부 행정체계와 마찬가지로 연방 단위와 주정부 단위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그 구성을 같이 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씩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청소년 업무 행정 체계와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 체계를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 단위의 연방 정부가 있고 청소년 업무 담당 중앙 행정 기관인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있고 그 하부 기관으로 청소년 정책실이 있으며 연방 의회에서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상임위에서는 상임위가 있어서 이런 데서 중앙 청소년 정책과 중앙 단위의 민간 단체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입장에서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가 체계를 잘 갖췄다라는 거고요. 둘째, 지방 주정부의 청소년 정책 체계 또한 체계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지방 주정부의 청소년 정책 체계는 독립된 16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고 주정부의 중심에서 중앙정부 체계와 마찬가지로 주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주 청소년 정책 부서와 별도로 지방 업무 중심은 주정부 청소년 사무실을 설치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시군구에서도 청소년 사무소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사무소라는 것은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사무국이 이원적인 체계를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청소년 전문가, 시민, 청소년 단체 대표, 청소년 사무소 수장 등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사안을 다루고 필요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년 복지 업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반면 청소년 사무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실질적인 청소년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민간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독일의 민간 전달 체계인데요. 우리와 다르게 독일 연방과 주 정부의 행정 체계와 마찬가지로 연방 단위와 주 정부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그 구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를 상호 협력과 지원의 논의 구조가 되어 있는 협의체로서 국가 청소년 사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 청소년 연합, 청소년 정치 연합, 청소년 스포츠 연합, 사회복지단체, 기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관련 기관 등은 그들의 설립 목적 등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각각 대부분 전국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독일 행정체계와 같이 주정부와 시군구 자치단체 단위에서 청소년 행정체계와 협력적 공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독일의 청소년 전달 체계 사례를 고찰하는 이유는 실질적 청소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에서 가장 중요 요소는 청소년 사무소 설치와 청소년 전담 공무원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인데요. 이미 여러 제도가 실천되고 있는 독일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방안 모색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좀 전에 봤던 내용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전달 체계라는 입장에서 통합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로 그리고 제4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으로 그리고 독일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모색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은 첫 번째 청소년 전달 체계의 청소년 활동 분야와 청소년 상담, 복지 분야와 통합하는 가 여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즉, 종전의 정부안과 제4차 청소년 기본 계획안에 제시한 것처럼 중앙이나 시도 단위에서 양 분야가 분리하여 체계화시키고 시군구 단위에서 통합하는 제안입니다. 여기서 중앙이나 시도 단위에서 분리할 때 이점은 양 분야의 청소년 정책이 전달함으로써 각각 집중센터를 세워 능률적이고 효과성을 정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이 없을 듯 한데요. 그러나 양 분야를 시군구 단위에서 통폐합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조정, 중재, 협력 등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를 청소년 분야와 청소년 활동 분야와 청소년 상담, 복지 분야로 통합하여 전담 부수를 도입하는 내용들인데요. 실제 일반 행정 수행을 측면한 입장에서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시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모든 청소년 행정 수요를 처리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앙은 청소년 정책실에서 모든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고
일반 행정체계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독립된 부서인 청소년 사무소가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 업무를 전달하고 수행하는 것인데요. 일반 행정부서와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 전담부서에서 구분하여 행정과 정책을 각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상당한 효과성을 내고 있으며 전문화 기여가 될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 주체와 법령 정비를 해야 하는 방안들입니다. 제4차 청소년 기본계획에 제외한 모든 안에서 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투자하라는 안이 있는데요. 청소년 정책 업무는 중앙의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체자로서 일반 행정을 주 기능으로 하고 청소년 업무의 특수성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요원이 반드시 고려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이 없는 중앙과 시도 단위에서 양 분야별로 분리되는 데 동의하고 중앙과 시도 단위에서 예산 확보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직면하는 현실을 인식하여 별개로 운영되더라도 시군구 단위만큼은 양 분야가 분리하되 균형이 잡히고 조정, 중재,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모색한 바 독일 체제의 사례 모양에 입각하여 청소년 전담 부서에 도입하는 방안과 그 산하에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운행 주체로서 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방안을 표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청소년 관련해서 시군구 단위의 기본적인 양센터의 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센터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양분화되어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 시군구 단위에 있어서 양센터를 조정, 중재, 협력관계로 도모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한다라는 것인데요. 청소년 전담 공무원 기구의 조직 및 기본 체계를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장 업무에 적합한 그리고 독립된 청소년 사무소를 설립하여 양센터를 조정, 중재,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로서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운영은 청소년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새롭게 선발하여 담당하게 하면서 국가의 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그림 4-6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처럼 청소년 사무소 산하에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군구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형식상 명분쌓기형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구조로서 구축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청소년 지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의원, 청소년 전문가, 시민, 청소년단체 대표, 청소년재단 대표 등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을 다루고 지방의회 결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며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실질적인 청소년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민간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청소년 전달 체계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네 번째, 지방 조직과 전달 체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담당 행정조직과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 자치단체 청소년 담당 행정조직입니다. 1991년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당초 체육청소년부에 청소년 정책 업무 총괄 부서로서 청소년국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청소년과라는 통일된 단일 명칭으로 사용해 온 것이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정책 업무가 이관되면서 청소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 부서 명칭도 다양하게 정권에 따라서 바뀌게 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고 독립된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정책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부서의 명칭을 개정하면서 청소년 행정조직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중 결합 원칙에 맞는 법령을 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청소년 담당 행정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통일된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인데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강력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둔다고 청소년기본법의 제11조 1항에 정하며 가턴법 제11조 2항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초례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표 4-6에 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 내용이고요. 이렇게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담당 행정조직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청소년 산하 심화기구에 대해서 산하에 있는 청소년 기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별 법령에 대해서도 다시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두 번째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세 번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네 번째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의회, 다섯 번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이러면서 이야기하듯이 그 성격을 대충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은 사업의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하시고 또한 개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어느 기관에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실은 설립 목적의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인데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라서 설치되고 본원 정관 제3조에 따라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 능력을 개발과 인격 향상을 도모하고 수련과 참여, 교류, 권리 정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입장이라서 실제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체험 활동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고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련, 참여, 교류, 교류도 활동을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권리 정진
활동, 이런 것들이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저기 표 4-7에 나와 있고 법령에 나와 있기도 한 내용들인데요.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는 법인으로 하고 거주된 사무소를 소재지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청소년 활동 인정제, 청소년 자원봉사,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청소년 국제 교류,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 청소년 수련 활동 안전 점검, 청소년 특별 회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자격 연수, 보수 연수, 선생님들이 이제 청소년 지도사 따려고 그러면 청소년 활동 진흥과 관계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격 연수, 보수 교육, 전문 연수, 직무 연수, 청소년 기관 현장 실습,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문화활동 지원 사업, 프로그램 공모 사업,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행복 캠페인, 시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의 연계된 협력 사업, 그 밖에 국립 중앙청소년 수련원, 국립 평창 청소년 수련원, 국립 청소년 우주센터, 국립 청소년 농생명센터, 국립 청소년 해양센터 위탁을 받아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인데요.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은 청소년 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제22조에 따라 설치되었고, 전국 400여 개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상담 복지 서비스를 수행한다. 다양한 상담 복지. 이름 나온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잖아요. 상담 업무입니다.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 중독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상담 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인데요. 청소년 단체의 육성, 단체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표 4-9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청소년 단체 협의회는 단체들의 모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청소년 단체들의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를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이 법을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국가는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운영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 단체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출연을 하거나 기부할 수 있고, 일항에 따라서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 정하는 바와 따라서 회원단체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협의회입니다. 수련시설들의 모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0조에 따라서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 및 위탁, 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 수련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는 역할은 정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정책연구원인데요. 연구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7월 청소년 육성법 제19조에 의거해서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설립되었고, 1993년 1월 청소년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서 한국청소년 개발원을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1월 정보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 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5월 정보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기관들의 내용들이니까. 설립 목적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협력과 잠재력 개발, 청소년의 디지털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하여 미래 사회의 새로운 국가 발전 동력을 창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요 사업은 주요 업무는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기초 조사 사업으로서 청소년 생활에 대해서 하는 거, 그리고 정책 연구 개발 사업으로 청소년 관련된 정책 수립을 하는 거, 정책 평가 자문 사업으로서 청소년 효과성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류 협력 사업으로 국내외 청소년 전문기관과 관련 기관의 교류, 협력, 청소년 관련 국제 교류와 학술 심포지엄, 세계 청소년 연구개발 협의회 활동을 운영하는 거고, 다섯 번째, 정책 및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연구 및 정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세미나, 협의회 개최, 연구 자료,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세미나 개최, 연구 사업 보고서, 청소년 지도자 연수 교재 발간, 한국 청소년 연구 발간, 국내외 청소년 관련 저널, 논문집, 단행본 수집 제공하는 것들이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합니다. 이번 장에서 학습했던 내용은 제4장 청소년 행정조직과 전달 체계입니다. 정부 산하의 주요 청소년 기관에 대해서 법률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과 청소년 단체 협의회 등, 그리고 한국청소년 수련시설 협의회도 포함했고,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 장에 학습한 내용이 청소년 행정의 조직과 전달 체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행정 조직과 전달 체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